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숙명여대 소프트웨어학부의 박영훈 교수이고요. 이번에 이제 일반대학원 컴퓨터과학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한 제가 10분 정도 이제 대학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 각 연구실별로 한 4, 5분씩이면 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연구실별로 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이제 좀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좀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 학교 이제 대학원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5가지 이제 계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공학 계열에 속해 있고요. 그럼 공학 계열 아래에 또 이제 컴퓨터과학과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이렇게 2가지 학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컴퓨터과학과에 대한 소개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로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그 컴퓨터과학과와 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둘 다 지원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컴퓨터과학과를 위한 소개긴 하지만, 둘 다 해당한다는 것을 좀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과학과의 목표는 컴퓨터과학과와 또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과 관련된 최신 기술 습득하고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학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은 이제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우선 이제 석사는 이제 4학기, 최소한 4학기 등록을 해야 되고, 박사도 최소한 4학기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점 이수는 이제 최소한 24학점, 36학점 이렇게 이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요건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위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마 대부분 다 숙명여대 학생들일 텐데, 그 지금은 이제 졸업을 위해서 뭐 보통 이제 졸업 작품을 발표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뭐 논문을 쓴다든지, 또 아니면 탑시라고 하는 시험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석사나 박사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위 논문을 이제 써서 또 심사를 하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은 여러분들이 석사 또는 박사 과정 동안 연구했던 내용들을 이제 한 편의 논문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심사를 받고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학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석사의 이제 요건이긴 한데, 그 심사위원 최소 2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을 이제 그 2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위원은 최소 3명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심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학기 중반쯤에 초심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학기 말쯤에 이제 종심, 이렇게 해서 2번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학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석사 논문에 대한 그 졸업 요건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대학원에서 이런 학위를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중요한 게, 학위 논문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구를 좀 심층적으로 뭐 다양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인 이야기, 좀 더 좀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오면 뭘 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학부생들일 텐데요. 학부에서는 보통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은 뭐 수업을 듣는다든지, 뭐 숙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주로 하게 될 텐데, 근데 대학원에 오게 되면은 물론 수업 듣고 숙제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주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특히 컴퓨터과학 CS 전공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연구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뭐 연구를 수행하게 될 텐데, 그럼 대부분 이제 하는 게 뭐 논문 읽고, 또 이제 실험도 해보고, 또 이제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나 이제 개발했으면 이제 논문도 작성을 하고, 그럼 또 이제 또 필요하면은 또 학과에서 조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수업도 듣고 숙제도 하고 뭐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하게 될 테지만, 그거는 진짜 일부고요. 대부분 하게 되는 게 아마 이제 뭐 논문과 관련된 연구랑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대학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걸 이제 평가를 할 때
보통 학부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성적을 보거든요. 근데 물론 대학원에서 성적이 나오긴 합니다만 성적보다 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얘가 얼마나 좋은 논문을 많이 썼나 이거를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그럼 여러분들을 평가를 할 때는 얼마나 좋은 논문을 많이 썼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좀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좀 제가 좀 준비한 거긴 한데 네, 대학원과 관련된 이런 만화 아마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이제 놀리려고 만든 만화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놀린다기보다는 좀 이제 대학원에 오게 된 좀 아무래도 좀 이제 비슷한 이런 이제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 처음엔 좀 더 돈도 좀 적게 벌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 대학원을 성공적으로 이제 졸업을 해서 또 좋은 논문을 많이 쓰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냥 학부를 졸업한 친구들보다는 좀 더 예,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니다는 거. 자, 논문은 그래서 뭐냐면은 논문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가지고 예, 보고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논문을 어떻게 쓰냐면은 보통 이제 뭐 교수 이것도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연구 동향 조절 쭉 합니다. 그뭐 기존에 어떤 연구가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 뭔가 문제점을 좀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고, 근데 물론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실패를 하게 되면은 뭐 다시 한번 또 해결도 해보고 다시 문제를 다시 한번 또 문제를 다 정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이제 실험으로도 검증도 해보고 실험 검증까지 끝나게 되면 논문을 작성을 해서 투고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 쓰게 되고요. 그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은 뭐 이제 여러 군데에 투과할 수가 있는데 보통 또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 저널이냐, 학회냐, 또 국제냐, 국내냐 이렇게도 나눠서 그래서 국제 저널, 국제 학회, 국내 저널, 국내 학회 뭐 요 중에 하나에 투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대학원을 이제 나오게 되면 평가란 요소가 얼마나 좋은 논문을 썼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제 좋은 저널, 좋은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뭐 국제 저널 그중에서 SCI 저널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니면 또 국제 학술 대회인데 좀 좋은 학술 대회가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얼마나 발표를 했냐. 네, 이런 게 이제 보통 이게 실적이 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석사만 하게 되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SCI 저널이라든지 뭐 좋은 학술대에서 발표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고 뭐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국내 저널이라든지 뭐 국제 학술 대회 이런 데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적으로 카운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좋은 실적이라고 하면은 뭐 국제 저널, 그러니까 SA급 저널이라든지 뭐 국제학술대회 이런 것들이 좋은 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실적이 있게 되면은 나중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뭐 자기소개서나 뭐 이력서 주저주저 쓰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이런 논문 한 썼다 이런 한 줄 쓰는 게 아마 더 강력한 임팩트가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에 관심이 있다면은 좀 이런 국제 저널이나 국제학술대에서 발표하는 것 이런 거를 좀 목표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뭐 그다음 또 팁이 있다면 또 이제 삼성 휴먼테크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실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SCI 저널이라든지 또 뭐 국제학술대회 발표 혹은 또 이제 국제 특허, 뭐 국내 특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나 박사과정 동안에 좀 이제 쌓아 나가시면은 아마 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이제 석사가 보통 2년인데 이 2년이란 기간이 뭐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연구하기엔 좀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처음에 좀 이제 논문 읽고 막 문제 정의하고 하다 보면은 1년이라는 시간 금방 가고요. 그래서 내가 좀 논문 좀 써볼까 하고 싶을 때쯤 되면은 거의 2년이 거의 다 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내가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어야지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졸업학년 인 친구들 만약에 여기 3학년인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좀 대학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학부 인턴, 연구실 인턴 이런 것도 한번 좀 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인턴을 하게 되면 장점이 이제 원래 이제 석사 기간이 보통 2년이긴 한데 이제 학부 때부터 계속 쭉 이런 것들 하게 되거든요.
예, 물론 석사로 바로 시작해도 물론 이제 좋은 성적을 좋은 실적을 낼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좀 학부 때부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좀 적응 기간, 또 연구를 하는데 좀 이제 준비 기간 이런 것들을 보통 좀 학부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연구 기간 좀 길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실적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팁을 드리고요. 아마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학부 인턴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좀 뭐 광고가 꼭 나지 않더라도 예, 혹시 뭐 관심 있는 이제 연구실이나 교수님 있으면은 가서 뭐 인턴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컴퓨터과학과 일반 대학원에 대한 일반적인 좀 소개였고요. 지금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각 연구실별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박수현 교수님도 좀 이제 자리하고 계신데요. 좀 이제 연구실 이제 소개를 이제 좀 부탁을 하신 교수님이 이제 세 분이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박수영 교수님도 좀 이따가 예, 소개를 해주실 텐데, 제가 좀 이제 순서대로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시만요. 네, 네, 우선 이제 김윤희 교수님 연구실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윤희 교수님 연구실은 이제 분산 컴퓨팅 및 클라우드 연구실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분산 컴퓨팅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연구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를 나온 학생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곳을 많이 갖고 한데, 그래서 어, 대기업으로 간 학생들도 있고, 또 연구소로 키스티나 뭐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 기술 연구원, 예, 여기에 간 친구들도 있고, 또 박사과정 진학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대학교에 임용된 학생도 있고, 그 해외로 취업한 예,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곳으로 많이 간 예, 이런 연구실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과제들은 이제 고성능 가속기 클러스터의 스마트 멀티태스킹을 위한 통합 자원 공유 프레임워크 개발 예, 이런 걸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AI 학습 기반 예,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예, 미국 이제 미 해군 예, 예, 에서 이제 아마 할 예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CPU, GPU, QPU. QPU는 이제 양자 그 프로세싱 유닛인데,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이런 세 종류의 그, 예, 이런 세 종류의 이런 이제 프로세서를 가지고 연합지속 학습을 하는 예, 이런 연구를 예, 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산 컴퓨팅이나 뭐 클라우드 예,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예, 김윤희 교수님께 한번 문의를 드려보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연구실은 잠시만요. 네, 이제 그 다음 연구실은 이제 저희 이제 컴퓨터 보안 연구실인데, 예, 제가 이제 이끌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그 보안을 이제 주로 하고, 예, 보안이 이제 연구 분야고, 그래서 정보 보안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보안은 뭐 어디든지 다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딘가에서 보안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좀 기술도 개발하고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는 이제 유전 데이터에서 이제 암복호화라든지 또 아니면 비식별화, 특히 이제 유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번 유출되면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비식별화 예, 이런 것들이 좀 되게 필요하고, 그다음 또 이제 어떤 컴퓨터나 아니면 뭐 어떤 시스템에서 취약점 분석하는 툴 예, 이런 것도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최근에 했던 연구가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이 사실 뭐 코인이라고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코인은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에 불과하고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건데, 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연구는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자율주행의 딥러닝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만약에 뭐 학습 데이터가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딥러닝 모델이 좀 이제 변조가 됐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엉뚱하게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의 무결성을 잘 관리하고 또 혹은 이제 자율주행
을 위한 AI 모델 이걸 좀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작동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이제 예전에 좀 목표였고요. 그다음 요즘 또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제 기존에 있던 보안 기술들, 특히 이제 왜 공개키 암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깨질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은 아직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좀 성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깰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알고리즘이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은 나중에 깨질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안 기술들은 그래서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다 깨질 것이다라고 좀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미리 대비해 가지고 좀 저희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이제 암호 해독을 하는데 좀 더 빠르게 하는 이제 이런 해독 기술 이런 거 좀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 또 이제 양자 암호라고 또 이제 좀 다른 분야가 있는데 양자 암호가 사실 이제 뭐 기존의 공개키 암호를 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좀 약간 이제 보안 허점들이 있습니다. 프로토콜 허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찾아가지고 좀 프로토콜 개선을 하는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연구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저희 연구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네, 316DO에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좀 이제 프로그래밍 좀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 좀 더 분석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 이런 학생들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연구를 하려면은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보안과 관련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좀 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끔씩 삐뚤어진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저희 연구실에 대한 소개였고요. 어, 네. 다음은 저희 최희준 교수님 연구실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부분이었지. 예, 최희준 교수님 연구실은 이제 생명정보진흥연구실이라고 해서 이제 생물정보학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많이 좀 논문도 출판을 하시고 또 이제 과제도 하시는 그런 연구실인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하시는 연구가 딥러닝을 활용한 데이터 모델링, 또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 바이오 인포메틱스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죠. 그래서 실제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의대나 약대와의 이제 융합 연구를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제 개발하시는 거는 이제 웹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와 그다음 클라우드 병렬 처리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희준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다들 이제 많이 잘 갔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IT 분야라든지 뭐 병원 연구소 등과 같이 생명정보 분석 분야 또 이제 헬스케어 관련 분야 이런 데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연구가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 환자 중증도 예측 딥러닝 모델 연구 그다음 설명 가능 인공지능 이것도 굉장히 요즘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걸 활용한 바이오 마커 발굴 딥러닝 모델 연구 그리고 초고속 병렬 처리 스트링 얼라이닝 알고리즘 개발 생명정보, 천식 질병 데이터 통합 분석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이런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좀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요, 최희준 교수님께 한번 문의를 드려보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박수현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실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마이크 연결이 좀 잘 되나요?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조금 작게 들리긴 하는데, 아, 네. 그러면 조금 말을 크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Distributed Platforms and System이라고 해서 DPS 랩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은 그 화면에 볼 수 있듯이 그 리서치 토픽으로 강화학습 기반의 자율 제어를 기본으로 이제 분산 환경에서의 그 옵티멀한 제어를 연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학습, 그리고 또 두 번째 키워드로 있는 퀀텀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 사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뭐 드론 기반 네트워크나 아니면 커넥티드 비이클 사회나 이런 스마트한 시티, 스마트 팩토리 같은 환경에 각각의 알고리즘들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제들도 그 해당 리서치 토픽에 좀 맞춰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넷제로 카페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의 어떤 통신 기술,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양자와 같은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있는 과제는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거대한 굴착기를 제어하는데 이제 자동화된 모듈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티라고 해서 한국산기원이라고 하는 연구기관과 뭐 인하대학교의 연구실, 그다음에 뭐 현대 같은 건설기계 업체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핀란드 율루 대학이라고 하는 곳과 함께 이 분산 IoT 네트워크 내 강권한 학습을 위한 슬링어블 양자 연합학습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시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서치 토픽인 강화학습 및 양자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런 분산 환경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최적화가 주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일단 대학원에 진학을 결정을 하고 이제 학부 인턴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일단 1년에 최소 2번 정도는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에 진행됐던 통신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지금 올해 저희 연구실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2명이 학부 인턴 과정에서 이제 공모전에 참석을 해서 이제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요. 음, 또 아까 박영훈 교수님께서 연구 관련돼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학부 인턴으로 참여했었던 학생들이 이제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동안에 진행했었던 연구를 바탕으로 요번에 익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의 탑 컨퍼런스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목표로 하는 이제 관련 분야의 탑 컨퍼런스나 저널에 꾸준히 투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는 대학원생과 함께 그 3학년 또는 4학년 학생 일부 몇 명 학생들이 같이 이제 강화학습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연구실이고요. 어, 저희 연구실에서는 일단 박영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의지도 있고 어려움에도 좀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좀 뭔가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는 학생을 환영하고요. 뭐, 물론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대학원이다 보니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본인이 대학원에 진학해야 되는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그 이후에 새롭게 배워야 되는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또 이해를 기반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고 연구를 하는가는 그다음부터는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하면서 진행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연구실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예. 어, 다음은 이제 다음은 이제 조선영 교수님 연구실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조선영 교수님도 오늘 좀 참여를 못하셔서 제가 좀 대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모달 지능 연구실인데요. 이제 멀티모달이 이제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이런 이제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수행을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인간도 사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감각기관 뭐 시각, 청각, 촉각 이런 여러 가지 기관으로부터 이제 뭐 학습을 하고 또 이걸 바탕으로 또 이제 인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컴퓨터에게도 이제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비디오나 오디오나 텍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학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도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하시는
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멀티모달 중에서도 지금 하고 계신 연구가 이제 감정 인식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표정이나 뭐 음성 톤이나 또 아니면 발언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감정 인식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외에도 또 오디오 비주얼 스피치 리코그니션 등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다양한 응용 모델을 연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조선영 교수님은 이제 우리 학교에 오시기 전에 그 ADD라고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계시다가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하시는 연구가 이제 국방과 관련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좀 여기에 있는 그 이런 사람의 이런 그, 그 이런 뭐 표정이나 뭐 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소리가 녹음이 안 되어 있는데 말하는 입 모양만 가지고 이제 무슨 말하는지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국방과 관련한 것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은 또 이제 조성현 교수님께 문의를 드려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연구실 소개를 마쳤고요.